오신 사장님 대단하십니다. 오늘 꼭 구경 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음, 그래도 건강하게 공부 복습 좀 해보셨어요? 복습 안 되죠? 집에 가. 몸 다 잃어버리죠? 뒤돌아가면 다 까먹죠? 근데 이해는 되죠? 몸 시스템이. 그래서 저번 주에 뭐 했죠? 장려했잖아요. 혹시, 주위에 전달하신 분 있으세요? 당뇨? 그쵸? 당뇨를 환자들이 예상외로 많습니다. 어저께는 이렇게 세종에 갔더니 고등학교 2학년 아이가 당뇨 전 단계래. 많아요, 요즘. 그쵸? 근데 심각성을 본인은 모르죠. 모릅니다. 전 단계는. 그래서, 저번 주는 당뇨를 했죠. 여기에서 간에서, 탄단지 움직이라고 그랬죠.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이죠. 요거를 잘못 먹어서 그래요. 단백질, 지방. 요거 했어요. 그쵸? 저번 주에. 탄수화물을, 고혈당을 먹게 되면 당뇨입니다. 요거 했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뭘까요? 오늘 혈압이죠? 그럼 혈압이 내 몸에서 어떻게, 어떤 역할을 하나라는 거 이해하시면 되죠. 고혈압은. 고혈압은 뭐를 하냐면, 고혈압입니다. 오늘은 고혈압은 우리가 몸에서 어떤 일을 혈압이 어떻게 올리는가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우리 여기 심장 있죠? 심장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판막이 있고 간에서 영양소가 이렇게 들어오면 폐에 가서 산소를 잡습니다. 그쵸? 그래서 다시 들어와서 심장으로 어디를 움직일까요? 동맥으로 옵니다. 여기 동맥이에요. 피를 보내는 관.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동맥입니다. 그러면 혈압은 뭐를 하냐면은 여기가 몇일까요? 정상 혈압이 베스트가 71에서 80입니다. 그래서 80에 여기는 위의 혈압은요. 120인데 115면 베스트예요. 그래서 120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수축기 혈압일까요? 이완기 혈압이 어떤 걸까요? 수축기 혈압은 피를 보내는 거예요. 피를 모아서 이쪽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쵸? 심장에 피가. 얘는 죽을 때까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뛰는 게 심장입니다. 근데 요게 하는데 뭐를 하냐면 고혈압은 마지막으로 오는 질환이에요. 제일 마지막으로 오는 질환이에요. 고혈압 다 있어 이게 아니에요. 누구는 있고 누구는 없죠. 그 마지막 온 질환이기 때문에 되게 중요합니다. 다 고혈압 환자로 가요. 뭐를 움직이냐면 80에 120인데 우리는 여기는 얘는 수축기 혈압이라고 그럽니다. 모아서 여기 보내는 혈압이에요. 얘는 이완기 혈압이죠. 여기 피를 모으려면 이완시켜야죠. 벌려야죠. 그 피를 담는 곳이 이완이라고 합니다. 이완기 혈압, 얘는 보내는 혈압, 수축기 혈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 수축기 혈압에서 한 90 정도 되면 어떤 걸까요? 저혈압입니다. 저혈압은 뭐냐면 피가 부족해요. 건강한 사람하고 피의 양이 부족합니다. 저혈압은 고혈압하고 다르죠. 그럼 저혈압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많이 이것저것 많이 드셔야 돼요. 특히 단백질. 피의 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선천적으로 그 친구들은 공주병으로 태어난 사람들, 편식한 사람들, 이것저것 잘 먹어야 되는데 편식 안 하고 아주 이거 가려 먹어. 공주병 아니에요? 없어서 못 먹는데, 그죠? 저혈압은 잘 먹어야 돼요. 선천적으로. 그 80에 120입니다. 여기가 90이 되면 저혈압이에요. 했죠? 그럼 이게 혈압인데, 혈압을 내 몸에서 왜 누가 조정할까요? 누가 조정할까요? 신장이 조정합니다. 신장, 콩팥. 신장이 하는 일이 있죠. 얘가, 이거죠. 신장에서, 이 콩팥입니다. 신장에서 조절하는 거예요. 우리 몸에 100%의 피가 20%는
4분의 1이니까 한 25%지만 20%라 할게요. 20%는 다 신장이 이쪽에 있어요. 관여를 합니다. 그래서 모르면서 여기에서 20%의 수분을 항상 관리가 들어가셔야 돼요. 피가 100을 보냈어요. 열을 보냈어요. 그럼 20%는 여기에서 20%가 빠져나와야 정상이에요. 그러면 얘는 무슨 일을 할까요? 심박 박동이 20%가 안 오면 빨리 뛰라고 얘가 명령을 해요. 누가? 신장이 피가 20%가 안 와. 나 죽을 것 같아. 생명에 지장 있어. 이러면 뇌한테 명령을 하죠. 그럼 뇌가 심장 박동수를 1분에 72회를 때에는 박동수를 빠르게 뛰죠. 혈압을 올립니다. 그걸 누가 조정해요? 얘가 조정하는 거예요. 피해가 안 온다. 이게 혈압이에요. 이게 혈압. 혈압이 뭐예요? 그러면은 우리 몸의 피의 양에 비해서 20%가 빠져야 되는, 여기로 와야 되는데 20%가 안 오면 혈압을 올려서라도 빨리 보내는 거. 속도죠. 여긴 고속도로야. 그죠? 고속도로에 차의 속도면은 120이 아니야 140이면 엄청 빠르게 이쪽으로 가야 20%가 오는 거예요. 이게 혈압인 거예요. 누가 조정해요? 얘가 조정하는 거예요. 그쵸? 그렇게 하는데 어느 날이었어? 우리가 움직이죠. 뭐를 움직여요? 계단 올라가지 않아요? 계단 올라가면 한 140 정도가 됩니다. 140 정도가 되면은 혈압이 올라가면 정상으로 떨어져야죠. 계단을 이렇게 계단 올라가면은 혈압이 올라가야 우리는 다리 근육이 피를 가서 근육이 움직이게 돼 있어요. 혈압이 올라가야 정상이죠. 에너지를 내려면 이게 뭘까요? 안 내려와. 얘가 120으로 내려와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120으로 내려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140에서 안 내려오면 여기는 뭐예요? 대기자입니다. 대기자. 고혈압 대기자. 약을 안 먹고 그 턱걸이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럼 160이면은요? 160 이상이면 여기는 환자라 독해요. 약을 먹어야 돼요. 환자. 그럼 160 이상이 220 정도가 되게 되면은요. 스트레스 확 받으면 혈관이 터집니다. 근데 요즘엔 혈관을 터질 일이 별로 없어. 출혈이 없죠. 혈전제 많이 먹잖아요. 아스피린 같은 거. 그래서 모르라면 동맥 경화, 혈액에 경화된 피딱지 같은 게 이렇게 막히는 거지 출혈은 없어요. 출혈이 혈관이 터진 거거든요. 그래 드물어요. 그래서 뇌경색 이런 게 많지만은 뇌출혈은 별로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환자죠. 여기가 몇 명이라고 그랬죠? 1000만이 넘고 여기가 1000만이 넘어요. 그럼 2000만이 넘는 겁니다. 그 당뇨보다 더 세죠? 당뇨는 500만이죠? 얘는 1000만이야. 대기자하고 환자가. 그럼 고혈압 하나는 마지막으로 오는 질환입니다. 위험한 거죠. 그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죠. 계속 계단을 올라갔어요. 계단을 올라가는 게, 혈압 올라가는 게 정상 아니겠어요? 가만히 혈압이 올라와요. 그러면 우리 피의 양이 10리터 정도가 돼요. 10리터? 여긴 20리터 빠져나와야, 여기까지 와야 되는데 10리터를 보냈어. 근데 혈압이 쫙 올라갔는데 어떻게 해요? 계단 올라가려면 다리를 써요? 머리를 써요? 다리를 쓰죠. 그럼 피의 양이 10리터 중에 어디로 움직일까요? 다리로 보냅니다. 근육으로. 근육으로 보내면 여기 20리터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와요. 그러니까 빨리 혈압아 올려라 하고 뇌에서 명령을 하죠. 그 혈압이 또 올라가는 거야. 이게 이 몸 시스템이라는 거야. 혈압의 시스템인 거야. 그런데 어느 날 얘가 가만히 있는데 계단을 올라갔는데 여기까지 올라갔어요. 한 160까지 올라가면은 떨어져야 정상인 거야. 가만히 있으면. 저 가만히 있는데도 혈압이 올라가. 그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이제 가만히 있는데 지금 여기 가만히 앉아 있는데 혈압이 오르면 이상한 거죠. 여기 180에 120이 정상인데 여기에서 내려오질 않아. 가만히 있는데도. 이건 심각한 거지. 그러면 막 뒷골 땡기고 머리 아프지 않겠어요? 그럼 병원에 갑니다. 병원에 가면 어떤 일이 주어질까요? 여기에서 증상 치료를 하겠죠. 증상 치료를 합니다. 병원에 가면 증상 치료를 해요. 증상 치료라고 합니다. 이거 계속 안 내려오네? 이게? 그럼 어떤 약을 줄까요? 혈압을 내리는 베타파 차단제입니다. 차단제를 줍니다.
베타파 차단제는 우리 몸에서 이 약이 무슨 일을 할까요? 혈압이 올라왔는데 안 내려와. 그쵸? 그럼 얘가 명령을 하죠. 뇌한테. 뇌야 심장 박동을 뛰게 합니다. 뇌에서. 자동으로 뛰는 게 아니에요. 박동수가 1분에 72에 뛰는 게 80에 120 정상입니다. 1분에 72회를 뛰어야 되는데 뇌에서 명령을 하죠. 어떻게? 얘한테. 1분에 72회를 뛰는데 더 뛰어야 될 것 같아. 이러는 거야. 혈압을 올려야 되는데 근데 이 약은 요거를 뛰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1분에 72회를 뛰어야 되는데 베타파 차단은 명령을 차단하는 겁니다. 얘를 끊어버리는 거야. 야, 1분에 72회를 뛰면 안 돼. 60회를 뛰어. 그러면 어떻게? 피가 심장 수축기관에서 천천히 가겠죠. 1분에 72회를 뛰어야 확 80에 120 뛰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천천히 가게 하는 약이죠. 심장 박동을 약하게 하는 약이에요. 그럼 피가 빨리 갈까요? 적게 갈까요? 적게 가죠. 느리게 가죠. 그렇죠? 느리게 가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를 하면 이게 또 내성이 생기네. 어느 날 또 계단을 올라가는데 또 내리는 약이에요. 뭐가? 160이 올라갔다가 내리는 약을 해주는 거야. 수치를 보는 거죠. 병원에서는. 그럼 내리는 약이 방법이 없어. 심장 박동을 약하게 뛰는 일밖에 없는 거야. 이게 베타파 차단제예요. 그쵸? 이 일을 하는 거야, 약이.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이게 또 혈압이 올라갔다가 또 내려오질 않아. 그럼 무슨 약을 줄까요? 무슨 약을 줄까요? 칼슘 기량제를 줍니다. 칼슘 기량제는 우리 몸에서 무슨 일을 할까요? 무슨 일을? 칼슘 기량제는 이 수축하는 거 있죠? 피를 보내는 거죠. 이렇게. 보내요. 이완은 모으는 거죠. 자, 수축기 혈압을 누가 할까요? 수축 짜는 걸 칼슘이 합니다. 칼슘이 하고 이완은 마그네슘이 하는 거예요. 근데 칼슘을 요거를 기량제를 주면은 칼슘을 차단하는 약이에요. 그럼 어떻게 혈압이 올라간 거를 또 내려야 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뭐로? 칼슘 기량제로. 그럼 심장 박동을 피를 약하게 보내는 거죠. 요게. 쫙 해서 쫙 보내야 되는데 쫙 짜서 쫙 보내야 되는데 약하게 짜버리면 어떻게 속도가 천천히 가는 거죠. 여기 고속도 이끼가 쫙쫙 끼는 거예요. 속도가 쫙쫙 나가야 되는데 이 일을 하는 거야. 또 혈압이 올라갔는데 또 안 내려와. 그럼 머리 아프고 막 그렇죠. 압이 세면 그럼 안 내려와. 그럼 무슨 약을 또 줄까 이러는 거죠. 무슨 약을 줄까요? 이뇨제 줍니다. 이뇨제. 지금 몸에서 이 약들이 내가 혈액을 고혈압을 고치는 일인가 아니면 더 악화가 되는가 이걸 꼭 보셔야 돼. 모르면 이뇨제를 줍니다. 뭐로 이뇨제를 줘요? 이뇨제가 뭘까요? 혈액에 있는 수분을 빼버리는 거야. 여기에 있는 수분을 빼요. 잘 보세요. 지금 커피 아침에 드시고 오신 분. 이뇨제 드셨습니다. 모든 차 종류는요, 다 이뇨제예요. 수분을 뺍니다. 수분을 빼면 여기 압이 높은 수분을 쫙 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압이 떨어져요. 혈압이. 그 이뇨제는 수분을 빼버리는 거야. 그래서 꼭, 약을 처방받지 말고요. 커피를 들을 마시세요. 차 종류를. 그러니까 맹물을 H2O 그냥 순수 물을 드셔야 정상이에요. 이게. 그런데 또 올라갔는데 이것도 내리는 일을 하겠죠. 안 그래요? 혈압을 내리는 일이 이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피를 천천히 가지 못하게 하는 약들이죠. 확 가는 걸 천천히 가지 못하게 하는 약들이 1, 2, 3를 하는 거야. 이게 끝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또, 우리 고혈압 약 봉투를 보면은요, 이렇게 나옵니다. 뭐 있어요? 안지오텐신 1, 2가 들어가 있어요. 안지오텐신 1, 안지오텐신 2가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를 한꺼번에 5알을요, 한꺼번에 약을 한꺼번에 들어가는 게 있어요. 약 봉투를 보세요. 그러면 이게 무슨 내 몸에서 어떤 일을 할까? 여기까지는 이해했죠? 그런데 여기는 뭘까요? 여기가 혈압을 올렸는데 이게 또 안 내려오네. 안 내려오면 얘는 비상해. 죽을 것 같아. 20%가 와야 되는데 안 와.
그럼 얘는 생명에 지장이 있어요. 얘 같은 경우, 콩팥 같은 경우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직접 혈관을 쪼입니다. 어떻게 쪼이니까요? 얘는 간에서 안지오텐신 있죠? 텐시노겐이라고 있습니다. 단백질을 부셔요. 이 단백질을 간이 그래서 정말 중요합니다. 안지오텐시노겐이라는 단백질을 부시면은 이때 부실 때는 어떻게 콩팥 있죠? 얘 콩팥의 신장입니다. 신장에서 어떤 일을 하면 레닌 효소가 나와요. 호르몬이라고도 하고 효소라고도 합니다. 레닌이라는 호르몬이 나오게 되면 자동적으로 얘가 수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를 해요? 얘가 부십니다. 그러면 레닌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면 안지오텐신 1 있죠? 얘가 전환이 되는 거예요. 얘가 나오면 신장에서 콩팥에서 얘가 나오죠. 레닌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면 간에서 안지오텐신노겐이라는 단백질을 부셔요. 그래서 뭐를 해요? 안지오텐신으로 전환을 해버립니다. 요거를 만들려고. 그러면 어떤 얘가 무슨 일을 할까요? 혈관을 좁힙니다. 혈관을 줄여요. 그럼 어떻게 해요? 혈압을 놀려서 이쪽으로 20% 피가 오게끔 하는 거예요. 신장에서 콩팥에서 직접 하는 일이 얘가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도 요즘엔 두 개를 같이 먹게 돼요. 같이 먹어요. 봉투 다 보세요. 따로따로 안 먹습니다. 이걸 한꺼번에 다 먹어. 이거에. 알에 한꺼번에 들어가 있어요, 이게. 그러면 어떤 일을 주냐면요. 안지오텐신 2는 어떤 일을 하냐면 얘가 어떤 수용체냐면요. 수용체를 자극합니다. 뭐를? 폐에서 안지오텐신 수용체를 자극을 해요. 뭐야? 폐에서 하는 일입니다. 폐에서 수용체를 자극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안지오텐신 2가 바뀌어요. 그래서 또 어떻게 돼요? 얘가 바뀔 때는요, 되게 중요해요. 예. 우리 몸 시스템이에요. 어렵지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약을 그냥 혈압이 떨어졌다고 이거 먹으면 혈압이 떨어져 이러시면 안 돼. 이 약을 먹으므로 인해 가지고 내가 몸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는 약을 먹으면서 아셔야지. 안 그래요? 혈압을 관리하시려면 이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럼 안지오텐신 2는 무슨 일을 하냐? 전환을 이걸만 먹어도 안 돼. 20리터가 나왔는데 또 혈압이 또 올라가면 또 20리터가 안 와. 그럼 얘는 죽을 맛이야. 직접 콩팥에서 움직이는데 여기 뭐예요? 알도스테론이죠. 알도스테론이라는 이 부신이 콩팥 꽃갈모자 위에 있어요. 부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이 있어요. 얘는 어떤 거를 관리 들어가면요. 소변 있죠, 오줌. 소변의 양을 바깥으로 뿜어내질 않게, 이게 뭐야, 우리는 잠잘 때 소변 말이야, 화장실 안 가죠, 애기들. 하루 종일 자죠. 왜 그럴까요? 누가 관리할까요? 신경과 호르몬에서. 항인용 호르몬. 항인용 호르몬은요, 그게 나와야 소변이 바깥으로 안 나옵니다. 줄 주세요. 걔 호르몬이 안 나오면. 그러니까 아이들이 항인용 호르몬이 콸콸 나오니까 하루 종일 자는 거야. 화장실에 안 가고. 그쵸? 그런데 나이가 먹으면 항인용 호르몬이 기능이 떨어지니까 자꾸 화장실 가고 싶은 거죠. 그쵸? 오줌을 모아놓는 일을 합니다. 걔는. 바깥으로. 그래서 수분 관리를 하는 거야. 알도스테론이 뭐예요? 항인용 호르몬이 나와서 수분을 바깥으로 안 뺍니다. 20리터가 안 오니까. 뭔 말인지 아세요? 10리터를 보냈는데 20리터가 와야 얘가 항상성을 유지해야 얘는 살아. 우리 몸은. 그런데 그래서 혈압을 계속 올리라고 했는데 안 올리고 있잖아. 뇌에서 명령을 합니다. 야, 올려줘. 박동정 빨리 세게 때리라니까? 박동수가 그렇게 세게 때리는데도 어떻게 해요? 약이 멈추게 하잖아. 못 가게 하는 약들이잖아. 그러면 얘가 스스로 수축하는 약입니다. 얘는. 혈관을 좁게 만드는 피가 넓은 고속도로가 나요. 작은 또랑에서 물을 고였다가 확 가는 게 나요.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얘가. 그 일을. 혈관을 좁히면은 물이 빨리 오겠죠. 이쪽으로. 그래서 자동적으로 얘는 콩팥에서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얘 두 개는. 그러면 얘가 항이용 호르몬이 나오죠? 소변을 바깥으로 빼질 않습니다. 항이용 호르몬으로 해서 뭐야? 소변을 바깥으로 빼지 않고 또 두 번째는 혈압 있죠? 알도스테론 얘는 무슨 일을 할까요? 부신해서 나트륨을 바깥으로 빼질 않습니다. 얘는 나트륨을 바깥으로 빼는 일을 하거든요. 알도스테론이 얘가 등장을 해서 빠져나가기 재흡수를 해요. 얘가 알도스테론이. 그럼 나트륨을 재흡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빠져나가야 될 일들을 해야 되는데 얘가 나트륨만 재흡수하면 최고인데 그쵸? 왜냐면 물을 가꾸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조직 세포한테. 이 조직 세포한테 물을 갖고 와야 되는데 나트륨이 들어가면 물을 빼옵니다. 그래 혈압을 떨어뜨려요. 자동으로. 혈관을 수축해요. 그런데 이 나트륨을 알도스테론이 딱 먹으면 나트륨을 재흡수합니다. 이해하셨나요? 나트륨을 재흡수하게 되면 얘만 재흡수하면 되는데 거기 칼륨 있죠. 칼륨하고 수소 이온 같은 거. 얘는 항이용 호르몬, 소변 속에 그 질소화물 있죠. 이런 거를 다 배출할 거를 배출을 못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칼륨은 나트륨 말고요. 알도스테론은 나트륨을 재흡수하는 얘가 등장하게 되면 여기에 내박에 여기요. 칼륨이 달라붙으면 부어요. 혈관 내벽에 부종이 옵니다. 그 다음에 수소이온도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 몸속에 들으면 가려워요. 그래서 고혈압 환자들 잘 보세요. 약 먹으면 막 피부도 가렵고 막 이래요. 그 다음에 또 이거 항이용 호르몬 질소화물 있죠? 얘는 독을 빼야 돼. 노폐물을 바깥으로. 근데 노폐물이 빠져요, 안 빠져요? 재흡수했잖아, 얘가. 안 빠지겠죠? 그래서 소변은요 참으면 안 돼요. 질소화물 때문에. 그럼 걔가 어떻게 돼요? 쓰레기잖아, 쓰레기. 쓰레기 가면 부종이 일어납니다. 부종이 일어나요. 그런 일을 얘가 하는 거죠. 그쵸? 얘 일을 하는 건데 이 약 드시고 싶은가요? 그리고 얘는 지금 뭐라 그랬어요? 폐에서 수용체가 나온다고 그랬죠? 안지오텐신 수용체를 자극합니다. 폐에서. 그러면 장기침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시간이 지나면. 약을 먹으면 고혈압 환자들 참, 약 드시는 분들 피부 가려워요. 그리고 뭐야? 알레르기 증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몸이 부어요. 그 다음에 장기침합니다. 약 때문에 그래요, 약 때문에. 그래서 이게 내 몸에서 하는 일인데 이 약은 무슨 일을 할까요? 요거를 차단하는 약입니다. 요거를 전환을 못하게 하는 거야. 이쪽으로 못 가게 하고 요거를 차단해서 이쪽으로 못 넘어게 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부작용이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원래 이렇게 넘어가야 뭐 혈압을 올려서 혈관을 추축해서 20리터의 피를 가꾸게 하는 거야. 콩팥에서. 근데 약을 먹게 되면 이 일을 못하게 하는 거, 전환을 못하게 하는 거 이렇게 바꿔줘야 되는데. 그래서 요거 못하게 하고 요거 못하게 하는 게 완투 약이에요. 여기 이거를 차단하는 약이면 이쪽 투를 못 오죠. 이걸 차단하는 약이면 여기를 전환 못하면 완이 또 연결해야 돼. 혈관을 수축을 못합니다. 그래서 자꾸 수축하면 혈압이 높으니까 떨어뜨리는 약들을 먹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약을 드시고 싶을까요? 안 드시고 싶을까요? 응? 먹고 싶으세요? 안 먹고 싶죠? 그래서 이 몸 시스템을 전환해서 내가 자동으로 움직이는 건데 왜 그럴까요? 우리 몸은? 약을 안 먹는 전 단계에서 이 전환이 돼야 우리는 몸이 살아요. 콩팥이. 그런데 이 약을 먹으면 그 상황을 혈관을 수축을 못해요. 그 혈압을 자꾸 떨어뜨리기만 해. 올라야 정상 아니에요? 그리고 혈압이 올라야 정상인데 혈압을 못 오르게 하는 약들을 자꾸 먹고 있는 거야. 그러면 어떤 일이 주어질까? 이쪽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얘는. 얘를 약을 이렇게 먹잖아요. 왜 근데 몸에서 왜 이렇게 혈관을 수축하는 이유가 있죠. 자, 사고가 났어요. 지금 사고가 났어. 그러면 얘 안지오텐신 1, 2를 전환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몸은. 내 몸이 살려고. 혈압도 중요하지만 뭐가 될까요? 사고가 났는데 피가 갑자기 누수돼가지고 피가 다 빠져나가면 사고가 났는데 죽어야 안 죽어요? 급사로 죽습니다. 산에 갔는데 떨어졌어. 여기가 찢어졌어.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작동을 하게 되면 30분이나 피가 바깥으로 분출이 안 해요. 못 가게 하잖아요, 지금. 안 그래요? 보세요. 얘 막지? 얘 막아버려. 그럼 40분을 버팅길 수 있어. 그럼 나는 사는 거야. 근데 이 몸 시스템을, 고혈압 약을 먹는 사람들은 시스템을 차단해. 즉각입니다. 그래서 뭐로 움직여요? 그래서 우리 몸은요, 내가 살려고 혈관을 수축하는 일을 이 시스템화가 되는데 자꾸 약의 부작용은 뭘까요? 장기침 나고, 부종 일어나고, 혈관 내병에 뭐예요? 칼륨이 달라붙어요. 동맥경화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일어납니다. 이런 일들을 지금 뭐를 해? 약으로 부작용입니다. 이 약을 먹고 싶지 않죠? 먹고 싶지 않죠? 그래서 이거를 같이 보세요, 봉투를. 약 봉투를 잘 보세요. 원투, 쓰리가 무슨 일을 하는 거? 내 몸을 살려고 하는 건데 이거를 전환을 못하게 하는 약들을 지금 먹고 있다는 거지. 그쵸? 위험하죠.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몸에서 하는 이유가 있는데 내가 몸을 살려고 이거를 하는데. 자, 이거 한번 보자고요. 칼슘 기량제. 칼슘을 수축을 못하게 하는 약이죠. 피를 빨리 못 가게 하는. 그러면 얘가 근육이에요? 아니에요? 근육이죠. 심근경색. 그럼 심장의 근육이 굳었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얘가 심장에 칼슘을 계량제 먹으면 심장만 근육이 있을까요? 심장만 근육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도 다 근육 아니에요? 지금 말하는 입도 근육이고요. 운동한 거 다 근육이 붙었으니까 내가 힘이 생기는 거지. 근데 근육이 기능이 떨어져요.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자꾸 힘이 없고 자꾸 무기력해져. 근육이 힘이 없으니까. 이것 때문에. 이것도 부작용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런 일이 되죠. 그래서 이거를 먹는데 그러면 또 마지막 또 약 또 주죠. 무슨 약을 줄까요? 아스피린 아니면은 혈관 이완제를 줍니다. 이게 자꾸 좁아. 그쵸? 그럼 약은 이완을 또 약을 주네. 참, 그러니까 내 몸에서 줄을 놓으면 또 이완제를 해서 늘려놓고 막 이러는 거야. 근데 혈압은 올라야 정상이죠. 심장 박동은 저번 주에 부종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심장 박동은요, 동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모세혈관에서 조직 세포한테 물질을 주고 받아야 돼. 혈압이 있어야 그것도 주고받죠. 모세혈관이 동맥의 모세혈관이 뭐라고 그랬어요? 30이라고 그랬죠. 동맥의 모세혈관. 그 혈압이 없게 되면은 자꾸 혈압이 없죠. 그러면은 어떤 일이 주어지냐면은 자꾸 물질을 주고받지 못해요. 모세혈관에서 물질을 주고 못하는 일을 혈압이 자꾸 하게 되면은 문제가 있죠. 조직 세포가 자꾸 기능이 떨어지겠죠.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 약도 문제가 있죠. 그 다음에 얘 있죠, 또. 얘. 깊이 들어가면 얘는 뇌에서 심장 박동을 약하게 하는 거죠. 박동수를 작게 하는 거예요. 그럼 피가 천천히 가겠죠. 치매 빨리 걸릴까요? 아닐까요? 치매도 빨리 걸립니다. 뇌에 우리 몸에 뇌가 제일 중요해요. 피의 양이 제일 많습니다. 20%를 차지하는데 못 줍니다. 피의 양들. 여기도 중요하지만 뇌 쪽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는 질환이 고혈압이에요. 막판에 오는 거. 지금 고혈압을 지금 약을 먹고 있는 분들은 심각한 거지. 저 사람도 먹어, 나도 먹어, 괜찮아.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심각성을 전혀 모르는 거죠. 그쵸? 이게 무슨, 그러면은 이걸 증상이죠. 이걸 먹고 싶어요? 전혀 안 먹고 싶죠? 자, 안 먹고 싶어. 그러면은 원인 치료가 있겠죠. 원인. 뭐 때문에 그래요? 뭐 때문에? 예, 탄수화물, 고혈당 때문에 그랬습니다. 첫 번째, 고혈당. 높을 거죠? 혈당이 높아요. 저번 주에 당뇨 했어요? 안 했어요? 당뇨, 고혈당이면 100% 당뇨 오죠? 이 당뇨는요, 100% 고혈압이 옵니다. 당뇨 있으신 분들은. 근데 고혈압인 사람들은 당뇨 안 갈 수가 있어요. 근데 당뇨는 100% 고혈압이에요. 당뇨가 옵니다. 고혈당 때문에 이게 문제가 돼요. 왜 그럴까요? 혈관에
혈관의 내용물이 문제인 거야. 그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뭘까요? 예. 저번 주에 했죠? 고지혈이에요. 뭐가 있어요? 고지혈입니다. 그럼 고지혈이 있으면 혈관이 동맥경화 100%입니다. 그쵸? 동맥경화 와요. 고지혈은 뭐냐면은요, 저번 주에 말했죠? 지방을 잘못 먹으면 LDL이 너무 높게 되잖아요. LDL이 높게 되면은 LDL, HDL 말고 LDL이 높게 되면은 그게 처리하는 약이 아니죠. 고지혈증 약이. 처리하는 약이면은 100% 약을 먹으면은 감사하죠. 근데 LDL이 너무 높다. 그러게 되면 혈관 내벽에 상처가 나면 여기 달라붙습니다. 콜레스테롤들이 막 달라붙어요. 그럼 여기가 피딱지도 다 상처가 난 피딱지도 않겠죠? 그럼 여기 딱딱해져요, 안 딱딱해져요? 그 혈관이 좁아지죠. 이게 동맥경화예요. 혈관에 딱지가 달라붙은 게 동맥경화인 거예요. 그쵸? 그럼 탄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동맥에는 어디가 들어가 있냐면요. 여기 근육이 들어가 있으니까 가운데에. 내피 속근육이라고 하는 거예요. 평활근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속근이가 호흡, 그 내호흡 많이 하죠. 얘 운동하는 거예요. 되게 좋죠. 그래서 얘 탄력이 딱딱해지면 얘가 근육이기 때문에 올라갔다 내려오는 거예요. 얘가 근육이 아니었으면 벌써 끊어지죠. 혈관이 터집니다. 얘 근육이기 때문에 이 탄력을 떨어뜨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고지혈증은 LDL이 여기 달라붙어서 뭐가 돼요? 이 탄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탄력을 잃으면 피가 빨리 가면 이 피딱지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그럼 모세혈관에요. 뇌 쪽에 모세혈관 제일 많아요. 이 피딱지가 떨어져서 어디로 가요? 뇌, 뇌에 여기 막혀버려. 이게 뭘까요? 이게 뇌경색이잖아. 뇌경색 되게 많지 않아요? 뇌에 피딱지가 떨어져. 그러니까 이게 또 뭔데요? 그럼 뭐를 하냐면 고지혈증은 약이 없다. LDL 있죠? HDL을 올리면 된다고 그랬죠? 60 이상. 요게 고 높을 고 지방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LDL이요. 이거죠. 그 다음에 고지혈 했어요. 요거. 저번 주에 했죠?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이게 뭘까요? 그러면 고혈당도 없고 고지혈도 없어. 내가. 근데 왜 자꾸 혈압이 높을까? 이 생각 안 해보세요? 내가 고혈당도 없고 고지혈도 없는데 혈압이 자꾸 높아. 높대요. 동맥경화도 오고 혈압이 자꾸 뭐예요? 고호모시스테인이야. 호모시스테인. 어렵지만은 이해를 하셔야 돼. 왜냐면 내가 건강은요, 지키려면요, 공부를 안 하시면 안 돼요. 하셔야 되지 않아요? 고호모시스테인 뭐예요? 우리가 요거죠. 단백질 잘못 먹어서 그런 거예요. 요거. 단백질은 뭐냐면은요. 우리 단백질 뭐 있어요? 필수 아미노산 중에 메치온이라는 필수 9개 중에 필수 9개죠. 거기가 1, 2, 3, 4, 5, 9번 하나의 중에 메치온이라는 아미노산이 있습니다. 메치오닌. 메치오닌이라는 필수, 얘는 필수예요. 얘가 필수가 들어오면 뭐로 해요? 비필수 스테인으로 바뀝니다. 시스테인. 얘가 있으면은요, 자동으로 얘는 비필수 아미노산이 만들어져요. 이렇게 전환을 해서. 그런데 다른 거는 아미노산의 입자가 단백질은 크지만 아미노산은 빠져나올 수 있어요. 먹고 남는 건 다 빠져나올 수 있어요. 남지도 않아요. 많이 먹어도 부족해요, 단백질은. 근데 얘는 이상하게 안 버려. 그래서 뭐래요? 호모시스테인으로요. 호모시스테인으로 뭐가 혈액에다가 돌로 뭉쳐놔요. 얘가 뭉쳐놓아요. 이렇게 뭉쳐놓는데 여기 있다가 중요한 게 버리지 않는다 그랬어요. 보관해놓습니다. 돌처럼 뭉쳐놔요. 그런데 여기다 혈액 내에 얘가 비타민 9하고 비타민 12이 있으면 얼른 전환해서 메치온이 혈액에 없으면 전환해서 씁니다. 안 버려요. 그런데 이 시스테인은 뭐 어떨 때 만들어지죠? 우리 피부를 만들 때 단백질이에요. 얘는 피부. 그래서 얘는 뭐예요? 시스테인을 전환하는데 비타민 혈액 속에 6가 있어야
얘를 부셔서 이쪽을 시스테인 전환해서 쓰려고 내버려 두는 거야. 다른 단백 필수하면 다른 단백질하고 달라요. 얘 두 개는 얘는 그래 메치일이 들어와. 그래서 뭐예요? 근데 단백질 먹을 때 꼭 비타민 B군하고 같이 먹으라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 단백질 먹으면 비타민 B군을 꼭 같이 드세요 하잖아요. 단백질 먹으면 WX에 이게 다 들어가 있어? 안 들어가 있어? 다 들어가 있습니다. WX 먹으면 단백질 먹으면은요, 돼요. 근데 꼭 단백질 먹을 때 비타민 B군을 꼭 드셔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걸 안 먹게 되잖아요. 그럼 어때요? 혈액 속에 이게 없어. 없어. 그럼 얘가 혈액에서 무슨 일을 할까?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얘가 돌가루로 해서요. 우리 그 유리가루 있죠? 유리가루처럼 떠돌아다니면서 쫙 혈관에 스크러치를 내요. 상처를 내죠. 여기에 쫙 떠돌아다니면서 호모시스테인이. 그래서 뭐야? 여기 상처가 나면 바깥에만 상처 나는 게 아니겠죠. 그러면 여기에 피딱지 져요, 안 져요? 바깥에는 혈소판으로 피딱지가 져죠. 외부에서 바이러스 못 들어가게. 내부도 똑같습니다. 상처가 내면 혈소판이 가서 딱지를 만드는 거죠. 이 딱지가 문제잖아요. 우리 뇌경색 때문에. 그쵸? 그래서 뭐냐면 고호모시스테인은 많다 이거예요. 혈관에. 그러면 얘는 비타민 B군을 잘 드시면 되는데 이거를 단백질 먹을 때 이거를 안 드시잖아요. 이게 자꾸 높아져요. 고가 되는 거야. 높을 거. 그러면 혈관 내벽에 스크러치 나면서 동맥경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쵸? 그 동맥경화. 그럼 병원에서는 자꾸 아스피린 같은 거 주죠. 이게 호모시스테인이야. 그러면 고혈당도 아니고 고지혈도 아니고 고호모시스테 얘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그래도 혈관에 자꾸 혈압이 문제야. 그럼 얘란 거야. 얘 때문에 이게 아닌데도 얘 때문에 혈압이 동맥경화가 있고 혈압이 올라갑니다. 스크러치 돼서 그래요. 그쵸? 요것 때문에. 그럼 이거 뭐야?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시스템이 좀 어렵지만 얘는 그래도 요게 문제가 안 되지만 요것 때문에 또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면 그 탄단지를 정말 잘 드셔야 돼요. 요 세 개. 그쵸? 간에서 요 일을 잘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뭘까요? 활성산소. 활성산소. 얘는 산소가 남으면 공격물질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공격을 동맥경화 또 일으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운동선수들이 육상선수, 운동선수들은 운동을 우리보다 더 많이 하죠. 그럼 어떻게 될까? 산소 공급을 또 많이 하겠죠. 그 남는 걸 나를 공격하는 물질로 돼버려요. 그 활성산소가 너무 많게 되면은 산소도 너무 많으면 문제다. 그래서 운동선수가 빨리 죽어요. 그쵸? 왜요? 운동선수 빨리 죽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쵸? 이것 때문에. 자, 그러면 이게 뭐예요, 이게? 혈액 내용물인 거예요. 우리는 혈액 내용물이죠? 혈액 내용이 잘못되게 되면 뭐가 돼요? 고혈압이 오는 거예요. 그 혈관 내벽이 문제가 돼서 이렇게 되는 거, 탄력도 잃어버리죠. 그래서 뭐래요? 동맥경화가 되는 거예요. 동맥경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혈관에 딱지가 되는 거예요. 그 동맥경화가 일어나면 반복되면 어떤 일이 주어질까요? 고혈압이 오는 거예요. 고혈압이 오는 겁니다. 그럼 고혈압은 원인은 동맥경화죠. 동맥경화 원인은 요거죠. 그쵸? 이 원인을 잘 케어를 하면 요 약을 없어질까요? 안 없어질까요? 없어집니다. 그래서 원인 치료를 되게 되면요. 증상은 없어지게 돼 있어요. 누가 뭐라고 그랬어? 없어져요. 이렇게 돼요. 그래 뭐 고혈압은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누가 고쳐요? 병원에서 이거로 고치는 게 아니죠. 누가 고쳐요? 내가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 먹을 음식으로 음식이 잘못된 질환이죠.